네, 다시 돌고래호 전복 사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의 박주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20시간이 벌써 넘어갔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뭐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21명이 탑승한 것으로 해경이 지금 예상치만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이 해양본부장이 이 사고 관련해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네. 탑승자 인원을 21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것이 추정치고 아직도 확인 중이라는 게 해경의 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10명이 숨지고 3명이 생존했기 때문에 8명이 실종 상태인데요. 네. 문제는 여기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 문제는 이 승선 명부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 해경이 지금 21명이라고 확정한 탑승 인원도 원래 승선 명부에 없었던 사람도 4명이 있었고요. 3명이 있었고 원래 승선 명부에 이름은 올렸지만 탑승하지 않은 사람도 4명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승선 명부는 현재 이 믿을 수 없는 이 명부가 됐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해경이 추정하고 있는 21명도 확실한 거는 아닌 그런 그렇습니다. 상태인데 이렇게 승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원래 배가 출항을 할 때 이 출입항 신고서 또 승선원 명부를 제출을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입니다. 네. 이 의무는 선장이 갖고 있어서 이 돌고래호도 이렇게 승선 명부가 남아는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걸 제대로 신고하는지 여부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게 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이 증언입니다. 예를 예. 들면 정원이 22명이라 하더라도 더 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50명, 60명까지 더 태우는 경우도 관행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가 이 관리 감독을 했어야 하는 건데 이 해경의 설명으로는 관리 감독 의무는 또 법적인 이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이 돌고래호, 사고가 난 돌고래호도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이 승선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예. 네. 20명이 타야 하는 배에 50명이 타고 60명이 탈 수도 있는데 관리하는데 법적 책임이 없다. 좀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 사후에 좀 다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사고 원인도 분명히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증언만 모아 보면 쾅 소리가 났고 배가 뒤집혔다. 이 정도. 그리고 증언 생존자는 양식장 줄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당시에 기상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심한 폭우가 있었고요. 비바람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자들도 쿵 소리와 함께 갑자기 배가 기울면서 물이 차기 시작했고 그래서 급히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구명조끼를 채 갖추지 못하고 바닷속으로 뛰어든 사람도 있었고요. 예. 특히 이 장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가두리 양식장 주변에서 이 선박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이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돌고래호가 가다가 가두리 양식장 줄에 걸려서 전복이 된 것 같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상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이 가두리 양식장 줄에 걸린 뒤에 다시 이 폭우를 만난 게 아닌가, 이게 그렇게 일단은 추정을 예.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출항을 한 건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출항, 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았는데 유독 이 출항을 했을까 좀 의문이 되는 점인데요. 네. 일단 해경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출항이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첫 번째 이 호우특보나 기상특보가 발령돼 있는 경우 또 이 가시거리가 1km가 안 되는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사고 당시에 이 출항 당시에는 이런 호우특보도 발령돼 있지 않았고요. 가시거리도 2m, 시정이 2m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출항을 한 것 같고요. 문제는 출항한 뒤에 이 배가 어떤 기상 상황을 만났는지인데요. 네. 똑같이 출항을 했던 돌고래 1호, 이 돌고래 1호는 나쁜 기상 상황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돌고래호는 그대로 이 운행을 한 것 같아서 그때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마 이 부분도 예.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전문가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기상 상황, 기상이 이렇게 안 좋은 상태지만 특보가 걸리지 않으면 출항하는 것은 어떤 문제인지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네. 문일주 제주대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출입 기자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먼저 지금 당시 기상이 악화됐던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악천후가 이렇게 좀 자주 발생하는 그곳이 발생하는 곳인지, 그리고 또 좀 파도나 조리에 좀 그곳의 특징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이 지역이 그 소위 말하는 너울성 파도가 좀 많이 발생해서 네. 평소에도 좀 딴 지역에 한 1, 2m 정도 파도가 치면 거기는 2배 이상, 3, 4m 이상 파도가 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동풍이 강하게 불 때 특히 이 너울성 파도가 그 지역을 많이 오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너울성 파도라는 게 위험한 게 이 보통 파도하고 달라가지고 보통 파도는 지금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서 생긴 파도가 이제 대부분인데 이 너울성 파도는 지금 부는 바람이 아니고 네. 멀리서 불었던 바람이 그래서 생긴 파도가 밀려온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바람이 없더라도 이렇게 너울성 파도가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요? 특히 저희 추라도 근처 그 사고 지역에는 이 너울성 파도가 왔을 때 상당히 파가 증폭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다 한가운데는 사실은 너울성 파도가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연안에 가까이 왔을 때 지형하고 만났을 때 특별한 지형이 이 파도를 2배, 3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있거든요. 이 추라도 지역이 바로 그런 해역이었어요. 사고 난 지역이요. 네. 평소에도 이렇게 너울성 파도가 자주 있는 곳인데다가 그 사고 당시에는 비도 상당히 많이 내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실 날씨가 안 좋으면은 그 돌고래어 같은 소형 어선은 운항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마 출항을 우리가 보통 이제 선장들이 이걸 이제 출항을 했다가 다시 네. 돌아오거나 하는 걸 결정할 때 이제 상당한 상당한 그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네. 이걸 뚫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걸 돌아갈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아마 그 선장께서는 이 정도는 갈 수 있겠다고 아마 무리하게 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쪽 지역이 그 너울성 파도가 아주 있는 지역이라는 걸 잘 아는 선장이었으면 아마 돌아왔을 거고요. 네. 예. 그걸 잘 모르는 선장이었으면 이 정도 날씨는 한번 통과할 만하다 이렇게 했었겠죠. 그래서 아마 좀 그 지역을 좀 잘 모르는 선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일단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부분인데요. 그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상청에서 일단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배가 출항하면 안 된다는 특보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기상청이 주의보를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정도의 날씨에 기상청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기상청에서는 풍랑주의보라는 게 이제 초속 14m 이상이 한 3시간 이상 불 때 또는 파고가 3m 이상 칠 걸로 예상이 될 때 이렇게 이제 풍랑주의보를 내리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 아까 말했던 그 너울성 파고가 치는 지역 외에는 그렇게 풍랑이 크게 일지는 않았어요. 3m 네. 이상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풍랑주의보를 내릴 때 어디 섬 앞쪽에 북이 너울성 파도 치는 것까지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풍랑주의보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 기상청이 그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인 너울성 파고 같은 거는 상당히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쪽에 주로 다니는 그런 어떤 선장님들만 잘 아는 특히 무슨 동풍이 불 때 너울성 파도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있는 선장님들은 잘 아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 이런 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기상청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주의보는 안 떴지만은 그래도 돌풍하고 천둥 번개가 있으니까 예. 선박은 유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선장이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하는데 조금 너무 좀 미숙하지 않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 네. 그 생존자의 증언 가운데 하나를 좀 주의 깊게 보면은 배가 이 가두리 양식장의 줄에 걸려서 넘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돌고래어가 그렇다면 어망에 걸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됐을까요? 아니면은 기상 악화에 따른 그런 그 너울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컸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나중에 배를 인양해 보면 스크루에 이렇게 뭐가 걸렸던지 이런 게 이제 나오면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요. 네. 제 생각으로는 보통 선박들이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두리 양식장 부근으로 갈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네. 차도 보면 차선이 있듯이 도로 백길도 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길에 예를 들면 가두리 양식장 주변에 길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런 데를 가면은 배가 분명히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가두리 양식장에서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네. 그
그런 뭐 밧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붕 떠다니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운이 없게 그런 어떤 스크류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엔진이 뭐 스톱이 된다든지, 예. 아니면 그 배 자체 결함으로 갑자기 뭐 엔진이 섰다든지, 네. 이렇게 배가 갑자기 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너울성 파도에 더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뭐 3m에 넘어갈 게 2m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떤 내부적인 아니면 어떤 그 스크류에 뭐가 걸려서 엔진이 섰을 경우에는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네. 충분히 이게 아까 돌발성 그런 너울성 그 파고가 치면은 큰 배가 그 정도 어선이면 순식간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시신 중에 구명조끼를 입고 발견된 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악천후 속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구명조끼를 입는 것일 텐데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런 나쁜 기후 속에서는요. 그렇죠. 일단은 구명조끼가 없으면 거의 살기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없으면 잔잔하면은 그죠? 예. 저희가 어느 정도 수영을 하고 그러면 견딜 수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역은 너울성 파도가 심하게 일군 지역이고 파도가 치고 있으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선수라도 견디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조끼를 입고 있으면 그래도 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조류가 상당히 좀 센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 그 배에 붙잡고 있었던 사람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조류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그 몇 명 살아서 거의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문일주 제주대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히 기상 상황이라든지 문제점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자, 박종훈 기자, 이게 지금 구명조끼 얘기를 조금 전에 했었는데, 네. 뭐 입은 사람도 있고 안 입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생존자 3명은 구명조끼를 안 입고 있었는데, 이게 뭐 관련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사실 구명조끼와 관련한 규정은 자치단체 고시에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네. 법규정은 아니고요. 자치단체 고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선장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예, 당시에 뭐 기상특보가 발령되고 가시거리가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네. 이 파도가 너울성 파도가 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선장이 그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아마 지시를 했었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거의 구명조끼를 안에선 입고 있지 않았고 네. 배가 기울면서 대피하는 순간 일부는 구명조끼를 갖고 대피하고 네. 일부는 또 아예 챙기지도 못하고 대피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집힌 배 위에 결국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6명, 7명이 올라가서 구명조끼 없이 예. 구조 선박을 기다린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참 필요한 경우라는 애매모호한 게 붙어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사실 뭐 그동안 많은 사고가 있었고 구명조끼라는 것은 필수일 텐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박종훈 기자와 함께 전체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